문단 쓰기도 어려우시다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써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계속 살을 붙이면서 계속 써나가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저는 보통 한 9문단에서 한 12문단 그 정도 사이에서 글을 쓰지만 여러분들 그게 조금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면 한 5개, 6개 정도의 문단으로도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영화 리뷰 형태로 글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적당한 양을 찾아야겠죠. 본인에게 맞는 적당한 양을 찾아서 그 양만큼 꾸준히 계속 해 나가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쓰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힘들면 또 계속 주기적으로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이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양을 찾아서 그 정도의 분량만 계속 이제 꾸준히 써 나가는 거죠. 물론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글을 길게 쓰고 또 복잡한 내용도 이제 잘 정리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9문단 이상 이렇게 길게 늘려서 쓰는 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뭐 그렇게 잘 써지는 영화도 있는 반면에 잘 안 써지는 영화도 있어요. 그런 영화들은 이제 아무리 해도 리뷰를 쓸 그럴 거리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한 5문단 정도로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짧은 리뷰로만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영화를 보시고 리뷰를 쓰시겠지만 분량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영화에 따라서 조금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 이제 한 2문단 정도로 썼잖아요. 뭐 1문단 쓰신 분도 있을 거고 이제 2문단까지 쓰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서두를 그렇게 쓰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제가 앞에서 뭐 정보형, 뭐 평가형, 뭐 에세이형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 리뷰의 종류를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의 성격대로 글을 써놓고 그 다음에 뭐 정보형을 쓰고 그리고 평가형을 썼다 그러면 그 2개를 또 조합해서 하나의 리뷰로 만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도 쓰고 평가도 쓰고 각각을 써가지고 이제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어주기만 하면 이제 2개의 문단, 뭐 3개의 문단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에세이 형식을 그 밑에다가 붙이실 수도 있고요. 이게 영화 리뷰라는 게 이제 어떤 틀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잘하시는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리뷰를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뭐 제한사항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은 좀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써 나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조합형 리뷰를 쓰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단들을 이제 각각 써가지고 그거를 이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평가형 문단을 이제 쓴 적이 있죠. 이거 보면 이제 영화 미나리는 이민자들의 삶의 모습을 훌륭하게 그리고 있다. 그리고 점점점 주변 이민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다. 이런 문단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정보성 글을 붙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썼던 문장을 썼던 문단을 그래서 제가 쓴 문단 중에 이제 영화 미나리는 미국에서 제작된 이민자 영화로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탔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문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이런 공감 포인트 덕분에 영화 미나리는 미국에서 제작된 이민자 영화로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탔다.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 앞에 이제 평가형 문단에서 주변에 이민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다. 이런 공감 포인트 덕분에 영화 미나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탔다. 이런 식으로 조금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연결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성격의 글들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붙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라면 문단들이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엮어서 이제 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영화 리뷰라는 게 뭐 정보도 들어가야 되고 평가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야기 자체에서 주는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혼합해서 쓰는데 그거를 매끄럽게 연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미나리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쓴 미나리 리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총 쓴 문단 자체는 한 12개 정도가 12문단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 한 2개 정도만 가져와서 한번 읽어볼게요. 먼 이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해외 이민을 떠난다. 이렇게 시작한 문단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로운 곳에 온전히 뿌리 내리기 위해 의지할 곳은 바로 옆에 있는 가족뿐이다. 이렇게 두 번째 문단을 이렇게 끝냈어요. 이제 서두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문단을 영화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영화 미나리는 새로운 환경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다. 제이콥, 모니카, 딸 앤, 아들 데이빗 가족이 알칸소의 새 집에 오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영화는 미국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제이콥과 모니카의 가족이 다시 새로운 지역 알칸소로 이주해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제이콥은 바퀴가 달린 집과 그 주변의 땅에 농장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나가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보시고 있지만 모니카 인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맞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같이 연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가족의 이야기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문단으로 쓰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의 서두와 이제 연결시켜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부터는 세 번째 문단부터는 제가 줄거리를 약간 포함을 시키면서 그거에 대해서 떠오르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캐릭터들의 관계 같은 것도 서술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제이콥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외할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이콥은 자신의 농장에서 작물을 성공적으로 수확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부단히 매달린다. 반면 모니카는 실패할 수도 있는 농장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병아리 감별을 지속적으로 하길 원한다. 그리고 조금은 더 큰 도시로 이주하여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가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한다. 두 사람 모두 가족을 위하지만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 제이콥은 농장의 성공이 가족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부단히 매달린다. 네, 이런 식으로 제이콥과 모니카 부부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이제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미나리 속 특별한 장면들은 대부분 외할머니 순자와 데이빗이 만들어낸다. 서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두 사람은 짧은 한국어와 영어를 통해 이야기하는데 냇가 옆에서 데이빗과 부르는 원더풀 미나리송에서도 정감이 느껴지고 티격태격 장난치는 듯한 두 사람의 행동도 웃음을 짓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자와 손자 데이빗의 관계를 장면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제가 느낀 점들을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문단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에 대한 거 그리고 영화 장면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감정이나 느낌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문단으로 구성해서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거죠. 제가 쓴 미나리의 전체 리뷰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브런치에 리뷰가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영화에 대한 정보성 글은 사실 제가 이 리뷰에서는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체 한 12개 정도 문단을 이제 영화 관련된 장면이나 캐릭터 중심으로 이렇게 쓰고 이야기의 구성이나 이야기 전개에서 들었던 생각들을 쭉 정리를 한 거고요. 이제 영화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문단을 추가해서 감독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수상에 대한 뒷이야기 이런 것들을 같이 추가를 하면 이제 정보성 글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살을 붙여 나가시는데 이제 들었던 생각들을 그냥 다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면 일단 캐릭터 한 명을 정해서 그 캐릭터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걸 느꼈는지 어떤 걸 떠오르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시면 적어도 한 4개에서 5개 문단 정도는 짧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다 쭉 써놓으시고 순서나 아니면 맞춤법 이런 것들은 뒤에 또 리뷰하는 때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일단
이제 문단들을 쭉 써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일단 다 글로 바꿔서 한번 풀어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리뷰의 한 90% 정도는 다 쓰신 거고요. 이제 다음 단계로 정리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